연방하원의원과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미국 구조법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추가 5억 달러 이상을 주 전역 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파트타임 대학생들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이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일상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 있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접종받으십시오. 증상이 있거나 노출된 경우 검사를 받으십시오. 코비드-19에 걸린 경우 치료를 위해 의사 진료를 받으십시오. 뉴욕,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health/coronavirus를 방문하세요. 비즈니스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께 힘을 더해주는 은행, 새로워진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하원의원과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예비선거에는 연방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정당별 후보를 뽑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리틀넥, 그레인넥, 더글라톤 등을 포함하는 연방하원 3선거구에 출마한 로버트 지머맨 민주당 후보는 지난 19일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과 선거 유세를 펼치고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당부했습니다. 또 뉴욕주 상원 예비선거에서는 존 리우, 토비 앤스타비스키 의원이 선거구를 바꿔 존 리우 의원은 16선거구에, 스타비스키 의원은 11선거구에 각각 출마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사회 주요 리더들은 21일 예비선거 투표 참여 동료를 위한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과 박윤영 민주당 25선거구 지역구 대표 주최로 열린 이날 가두 캠페인에서 투표권 행사는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라며 한인들의 선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인들의 힘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뉴욕주 정부가 미국 구조법 일환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추가 5억 달러 이상을 주 전역 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19일 연방 주소기업 크레딧 이니셔티브로 5억 15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팬데믹의 영향을 받고 있는 소기업을 지원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커뮤니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에 소외됐던 소기업과 제조 및 청정에너지 등 주요 산업을 지원하며 공급망 문제 해소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수계와 여성 소유 기업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확장 시행하는 데는 자본 접근 프로그램에는 2,490만 달러, 소수민족 소유 기업 등을 지원하는 소기업 회전 대출 기금에 5,550만 달러, 뉴욕 선도 대출 기금 4,700만 달러, 채권 보증 프로그램에는 2,220만 달러, 혁신벤처 캐피털 펀드에 3,500만 달러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연방 지원을 통해 신설되는 프로그램과 예산 규모는 자본대출기금 1억 610만 달러, 신생 파트너 프로그램 1억 200만 달러, 커뮤니티 파트너 프로그램 5,200만 달러, 시드 매칭 펀드 프로그램 3,000만 달러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영리 의료기관 시더스 사이나이 연구진은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할 때 자사의료센터 성인 직원과 환자로부터 2,479개의 혈액을 확보 분석한 결과 210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6%는 본인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 중 10%만이 감기나 다른 감염 증상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됐다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미크론 변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무증상 감염자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0일 기준 확진율이 7.03%, 뉴욕시는 6.2%, 롱아일랜드는 7%를 기록했고 퀸즈는 6.7%,
나소 카운티는 6.5%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파트타임 대학생들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8일 1억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한 학기에 6에서 11학점을 듣는 파트타임 학생들도 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에 따르면 풀타임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5,655달러까지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적격 학생에게 차등 제공됩니다. 2022에서 2023학년도 가을 학기 등록생은 연방 학자금 보조 신청서 작성을 통해 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등록한 이수학점에 따라 지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탭 신청 자격은 12개월 이상 뉴욕 거주 및 연소득 8만 달러 이하 등의 조건이 있으며 더 자세한 자격 조건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는 탭을 통해 2020에서 2021학년도에만 약 25만 명의 학생에게 7억 달러 이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맨해튼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가 부과됨에 따라 택시기사들이 시내버스 기사로 전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60스트릿 남쪽 지역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9달러에서 23달러의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고 특히 택시에 대해서는 진입 때마다 무조건 이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옐로캡 기사들은 승객이 더욱 감소하는 반면 부담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거 시내버스 기사 모집에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 노조 관계자는 어떤 승객이 9달러에서 23달러를 더 내고 택시를 타겠느냐,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면 사실상 택시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고려 중인 6개 요금안에 따르면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은 하루에 한 번 혼잡 통행료를 내면 24시간 동안 진입이 가능한 반면 영업용 차량은 해당 지역 진입 때마다 혼잡 통행료를 매번 내야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시내버스 기사를 하겠다며 이력서를 제출한 사람 중 택시기사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제 택시 등 영업용 운전 경력이 없으면 시내버스 기사를 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소고기 등 육류 가격이 마침내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리서치 회사 인포메이션 리소스 조사에 따르면 7월 11일부터 지난 7일까지 4주간의 소고기 소매 가격이 1년 전보다 0.7% 하락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소고기 소매 가격은 전주 4주간 가격보다 1% 하락한 것이며 지난해 6월 이후 소고기 가격이 전 4주보다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소고기 소매 가격은 최고 1년 6개월간 2개월 연속 하락한 적이 없으며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중 리바이 가격은 1년 전보다 10% 가까이 하락했으며 브리스킷도 18% 내린 반면 소고기 중 가장 값싼 가격에 팔리는 그라운드 비프는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7% 올랐으며 지난 1월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 현재 인공사료가 아닌 풀을 먹고 자란 프리미엄 소고기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등에 진출한 미국 제조업이 미국으로 복귀하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조업 미국 기환 관련 로비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시어티브는 올해 중국 등에 있던 미국 제조업체들이 다시 미국으로 기환하면서 일자리가 35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이 단체가 중국 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대입니다. 이 단체는 리쇼어링으로 늘어난 일자리가 2010년에는 6천 개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에는 18만 개, 2021년에는 26만 개로 늘어난 뒤 올해는 약 2년 만에 2배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경험한 미국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미국 생산 제품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도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 달간 반도체 산업 육성법으로 미국 내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고 전기차 보조금도 미국 생산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 지원을 개시해 앞으로 미국 복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은퇴자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주로 선정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생활비 부문에서 18위, 삶의 질은 20위였지만 문화 다양성 1위, 기후 5위,
범죄 27위 등으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2위는 조지아주, 3위는 미시건주, 4위는 오하이오주, 5위는 미주리주였으며 알라스카가 50위, 메인주가 49위, 캘리포니아주가 48위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생활비 부분에서 42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삶의 질이 5위, 문화 다양성 5위, 날씨 34위, 범죄 15위 등으로 종합순위 20위에 올랐고 뉴저지주는 26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생활비 부분에서는 미시건주가 1위로 가장 부담이 적었고 테네시주가 2위, 미주리주가 3위였으며 삶의 질은 매사추세츠가 1위, 하와이가 2위였고 기후는 아리조나주가 1위, 하와이가 2위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유럽이 천연가스 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임에 따라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고 있으며 한국, 일본 등 기존 수입국과 물량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특히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 한정돼 있어 이 운반선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하루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은 1년 전 47,000달러에서 현재는 64,000달러, 오는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2달간은 105,250달러로 책정되는 등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축구장 3배 크기 이상의 대형 운반선으로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돈을 주고도 운반선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을 구하려면 2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며 대서양을 운행하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단 한 척도 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전 세계에서 257척의 운반선이 있으며 주로 한국의 조선소가 운반선을 만들지만 오는 2027년까지는 주문이 꽉 차 있어 신규 주문도 불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내세우며 본격적인 중간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이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 감축법에 서명한 뒤 다음 달부터 이를 앞세워 대대적인 중간선거 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과 민주당 지지층 수건인 약값 인하 내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The bill I'm about to sign is not just about today, it's about tomorrow. It's about delivering progress and prosperity to American families. 그러나 정작 민주당 후보들은 지원이 필요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주요 선거구의 민주당 상하원 후보 60여 명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이 대통령과 부통령의 선거운동 동참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선거 광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I was the only Democrat to vote against trillions of dollars of President Biden's agenda because I knew it would make inflation worse. 지난 1934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에서 첫 번째 임기의 현직 대통령이 하원 선거를 승리로 이끈 건 2002년 부시 대통령 때가 유일한 상황. 그만큼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40% 초반에 정체된 낮은 지지율에 인플레이션 상황까지 겹치면서 선거운동에 나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